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간헐적입니다만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 탄핵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빈번히 나온다는 것도 사실 투자 마인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렇게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장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의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장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장도 최근에 오르는 중국 시장하고도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와 현재 저금리를 예. 기초로 한 유동성 환경 자체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만 역시 밸류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서비스업 PMI가 개선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날 발표되었었던 제조 PMI의 경우에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이 나왔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생산 부분에 대한 거시지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소비 부분에 크게 위축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커졌다는 점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밸류에 대한 저항을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이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한 어떤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도 추세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 현재 국면의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 특별히 코스피가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 수급상의 외국인의 연초의 매수세가 일단 단절이 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동향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매수세, 연초부터 이어졌던 매수세가 일단 끝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 매물 가지고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지요? 네, 외국인 역시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표현이 맞지 이탈이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약 1,4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는 소폭 매도로 지금 전환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초 이후에 누적 순매수 총액이 여전히 4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지금 정도의 외국인 스탠스를 변화를 가지고 매도에 나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사기 위한 조건이 조금 약해져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미 주가 실적이 좀 낙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에 본격적인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놀랄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명분은 조금 약화되어 있다라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놀랄만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수출이 결국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1분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역시 낙관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이같이 좋지 않은 수요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비용 관리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비관적이었었던 실적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장 중에 좀 특이한 사항들이 요 며칠 일어나고 있는 건 코스피의 약세와 코스닥의 비교적 선방 이렇게 이제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이 양시장에 대한 태도도 조금 갈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비교적 강세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시중 자금이 이탈하지 않은 가운데 선순환의 구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거래소에서 1,4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5천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다는 점이죠.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 달서부터 이 3월에 있을 어떤 조정 장세, 기간 조정 장세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실적이나 여러 성장 가치 등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난 연말 이후에 진행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상대 밸류 매력에 대한 개선 등이 코스닥 상대적 강세의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빨라지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은 이익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 수익률이 유지되는 점이 상대적인 매적 우위로 나서게 되면서 시중 자금에 대한 선순환 구도가 코스닥 시장을 선전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대적인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라든 기관의 매수에 기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개별주 성격의 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그래야 우리 3월에 임하시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언이 될 것 같아서요. 현재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요? 네. 우선 시장 전체에 대한 밸류 저항은 3월을 넘어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정이 지난 우리가 4분기에 경험했었던 것 같이 조금 공포를 유도하는 과격한 조정이 나올 확률은 제한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승부처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개별주 장세로 대응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인덱스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질 때 쓰게 되는 하나의 대안적 성격일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개별주들 중에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나 미세먼지 관련주, 엔터주 등과 같이 애널리스트 분석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흐름과 감각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각적인 문제에 어떤 적응력이 강하신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흐름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어떤 펀더멘탈에 기초한 어떤 투자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적어도 코스피가 2150선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금 저평가 매력이 부활됐을 때의 타이밍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3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물론 이제 규모가 있는 경제에서 그렇습니다.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에 대한 경기 전망이 안 좋을 때요. 우리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3, 4년 전에 많이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3만 불 간신히 넘었는데 일본은 3만 불대 후반에 이미 가 있더군요. 그것은 지금 전후 최장 기간 동안 일본 경기가 확장 국면입니다. 6년 2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일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아마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은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그 강한 인상 때문에 일본을 투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오늘은 일본 전문가 한번 모시고요. 일본 경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퀀텀 리프 아시아의 정철윤 수석 파트너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까? 예,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퀀텀 리프 아시아는 어떤 회사인지요? 네. 조금 생소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계실 것 같아서요. 컨텀립시 아시아는 그 소니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본사는 이제 일본 롭pongi에 예. 위치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이제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일본 양쪽 간에 투자 어떤 기회를 발굴하고 예. 투자를 직접 해서 수익을 예. 거두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정철윤 파트너께서도 소니 네. 출신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도 소니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을 자주 가시겠군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일본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일본 동경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네. 가장 부러운 건 미세먼지더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동해를 건너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 미세먼지 다 떨어져서 일본은 상당히 공기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보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신의 구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이제 가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문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게 싫어서 그렇다는 얘기에 일본은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매와코 가케루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 그 예. 말을 제일 처음 배운다고 할 정도로 예.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걸 극도로 아하. 조심하는 민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자체도 마스크 착용률을 상당히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가 6년 2개월 동안 확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전후 최장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까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확실히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예.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역시 그 일본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일본에 갔다 온 분들이나 저도 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베 등장 이전의 일본과 지금 현재 일본은 경기 지표로도 바뀌었지만 네. 일본 사람들도 좀 바뀐 것 같다. 그 전에는 네. 굉장히 좀 위축됐다고 네, 할까 이렇게 네. 원래 성향이 좀 그렇지만은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출장이나 여행 다녀온 사람들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본 사람이 전보단 좀 어그레시브해진 것 같다. 네. 나쁘게 얘기하면 좀 거칠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해요. 네, 네. 그 일본 자주 가시니까 그런 느끼십니까? 뭐 거칠어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경기 회복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출장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이제 신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바시라는 곳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셀러리맨 셀러리맨들이 포장마차에서를 많이 드시는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셀러리맨들이 천국이라 불리는 이제 네. 그런 장소인데 네. 그 신바시만 가더라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맞아요. 더 많이 마시고 예. 이제 이런 거 볼 수 있고 예. 무엇보다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예. 그 신바시에 젊은 이제 신입사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구인 배율이라는 이제 네. 수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 명당 예. 일자리가 몇 개인지를 이제 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 네. 일본의 이제 구인 배율이 2019년 1월 기준에 했었을 때 예. 한 1.6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즉 이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6개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골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골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봤을 때 매우 이제 부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뭐 한 0.58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입사원들이 이제 회사를 골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도 상당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신바시 같은데 가서 더 많이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당히 좋은 분위기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본 분들을 잘은 모르지만 네네. 일본 분들은 좀 조용하고 네. 아까 거칠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조금 내성적이고 네네. 그러니까 회식 문화도 조금 조용하게 네네. 그냥 조용하게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신바시를 한번 가봤더니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막 소란스럽고 또 막 90도로 절하고 잘 가라 그러고 네. 자기네들이 2차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면서 우린 지금 회식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도 들으니까 뭐 음식점에 아주 통통 비었대요. 네네. 어제 전 밤 같은 경우도 빨리 네.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야 부럽다. 그런데 어떤 지적을 하냐면
일본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된다고 그러면 경기 때문도 일부 그렇겠지만 인구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네. 지금 구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줄어들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이런 반론은 어떻게 봐요? 그 또한도 맞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제 구인배율 좋아지고 있는 원인 중에 뭐 사실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생산 활동 가능 예.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예.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산 가능 인구수가 줄더라도 그 채용을 하는 파이가 줄어들면 네, 파이가 줄어들면 결국은 그런 구인배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히 살아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결국 그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예.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좋아지는 겁니까? 저희 학창 시절 저희 80년대 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사실은 학비가 모자란 사람들이 일본에 네. 가서 단순 노동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갖고 와서 네. 등록금 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일본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야. 네, 네. 조금 직종은 달라지지만. 맞습니다. 예. 네. 그 일단 요즘 그 한국 분들 일본 취업하는 얘기 뭐 좀 짧게 들게 되면은 예. 실제로 저도 일본의 이제 파트너사랑 미팅할 때 보면 예.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한국 예. 분들에 대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예. 이제 이유는 한국 분들이 이제 영어도 더 잘하시고, 예. 네, 그다음에 워낙 파이팅도 좋으시고, 예. 그다음에 적응도 잘하시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그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람을 필요로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경기 상황, 일본의 기업 상황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아하라는 말을 써요. 네, 그게 무슨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네. 뭐라더라? 이게 다른 회사 가는 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일본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매우 부러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러운 신조어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오아, 일본은 이제 오아레, 끝내라. 예. 그다음에 이제 하라, harassment. 영어고. 네네. 예. 그 harassment를 이제 일본식으로 예. 하라라고 해서 이제 붙인 건데 결국은 이제 신규 취업 활동을 예. 끝내라라고 예.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예. 뭐 나카무라 씨가 예. 예. 이제 채용이 되면은 결정이 예. 되면 그 나카무라 씨한테 매일 전화도 하고 예.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마. 예. 아니면 나카무라 씨한테 다른 회사를 가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강제적으로 쓰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못 가게 막는 거죠.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실감이 안 되네요. 그렇죠. 한국에선 사실 우리 상당히 내보내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한국에서 구조조정하고. 지금 네, 실감하기 힘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인 배율 1.63 한 명에게 주어진 일자리 수가 1.6개라는 네. 그런 일손 부족 현상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상당히 부러운 이제 그런 오하하라 같은 신조어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 참 우리 젊은 분들도 이 방송을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네네. 또 다시 보기로도 많이 보시는데 이 기성세대로서 참 죄송하네요. 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젊은이들도 맞습니다. 오하하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걱정 없이 좀 취직도 하고 근무도 하실 텐데 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경기가 최장 기간 정도 도와진 6년 이상. 결국은 뭐 가장 큰 원인은 일본 기업의 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예. 있었지만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오히려 일본의 그 잃어버린 아까 말씀한 30년 이것이 이제 일본의 기업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기간을 겪어내는 동안 예. 사실 망할 회사들은 망했지만은 결국 그 30년을 겪어낸 회사들은 무엇보다도 체질이 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30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일본에도 뭐 10개 넘는 그런 수많은 이제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꽤 큰 예. 그런 은행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세 개의 메가뱅크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 이름이 길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것들을- 미쓰비시 UFJ 막 이런 식으로 합병해니까. 정말 잘 아시고 계신 것 예. 같은데 그럼 뭐 UFJ라든지 예. SMBC, 예. 미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서로 합병을 했고 예. 합병을 했다는 건 정말 이제 빅 플레이어만 그렇죠. 이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을 정말 예. 부채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한 일본이 이제 엔고, 뭐 엔저 이럴 때마다 이제 수출할 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엔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생산 기지를 해외로 내보내는 이제 네. 그런 노력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체질이 강해진 거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일본 기업 친화적인 아베노믹스에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네, 양적 완화라든지 이제 N약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도 이제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강하게 이제 밀어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일본 기업들이 이제 즐기면서 확실히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네.
야, 그래도 역동성은 한국 기업이지. 네. 예전에 소니 봐라. 소니 그렇게 잘 나가다. 네. 그러니까 그다 한국 삼성전자, LG전자가 다 맞습니다. 그냥 그거 다 맞습니다. 뺏어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일본 조선업체 1위가 이마바리 아닙니까? 네. 이마바리하고 우리 현대, 대우, 삼성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자동차는 그럴 뻔하다가 다시 좀 도요다가 다시 좀 부활한 측면이 있지만 네. 우리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네. 거고 일본은 좀 이렇게 침체고 그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 그 근거를 두는 예. 이제 그런 강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소니 같은 경우도 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더 이상 그렇게 내수 시장만 바라본 건 아니고요. 음. 해외 시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일본 기업들이 뭐 소극적이고 국내 시장, 내수 시장에만 집중한다. 이제 그런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버리셔야 될 때가 오신 네.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예. 매우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제법 한 5, 6년 이어졌다 하더라도 네. 거듭 말씀드리면 큰 시기열로 보면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버블 붕괴 과정과 네. 잃어버린 30년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네. 정말 추세의 네. 반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많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긴 예. 합니다만 뭐 저 그 의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냥 한 가지 지표로만 살펴본다면 이제 예. 니케이 225 예. 미국으로 말하면 S&P 500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예.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225개 기업들의 종합지가 지수라고 그렇죠. 볼 우리 수가 코스피 있겠는데요. 200이죠, 저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니케이 225의 지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 말 저때 이제 아베가 이제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2년 말부터 아베노믹스에 이제 힘을 잇고 예. 잃어버린 30년을 이겨낸 그런 기업들 일본의 대표적인 225개의 예. 그런 기업들의 종합 주가 지수가 2012년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게 뭐 자그마치 거의 6년, 7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예. 저게 잠깐의 어떤 반짝 그런 반등이 아니겠느냐, 일본 기업들의 잠깐의 부활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저 장기적인 추세가 상당히 길고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차트를 한중일을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옥중에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당선이 됐고 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거의 그 무렵에 출발했고 네. 아베도 그 무렵에 해서 맞습니다. 한중일의 리더십들이 다 그 시점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한중일의 주가 추이를 보면 우리 이 수석 파트너께서 네, 최수석 파트너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추세 변화와 네. 정철현 파트너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일본의 차별적인 반전과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차트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는가요? 네, 역시 일본 기업들 자신들도 자신감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보여준 지수가 일본의 단칸 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짧은 예. 단자에다가 이제 볼관, 예. 이제 단관인데 아, 그렇군요. 일본식으로 읽으면 단칸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 예. 해당되는 일본은행이 예. 매 분기마다 일본의 만개 기업들한테 그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향후 한국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2009년도 보시게 되면 그 단칸 지수가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때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알려져 예. 있는 전 세계 이제 일본도 굉장히 힘들었죠. 네, 저 때는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예. 그런데 저 단칸 지수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미 2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냐면 결국 일본의 그 1만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일본 기업들의 어떤 R&D 투자,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본 주식 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세요? 저런 것들을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니케이 225를 사자고 네.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그 일본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지수가 30% 예. 40% 이상으로 상당히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제가 알고 있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쪽의 그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예.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재팬 컨빅션 라고 해서 일본에 대한 확신에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예.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도 재팬 컨빅션에 베팅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가 될 정도로 현재 일본 그 증시 시장에도 외부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우리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사이즈가 뭐 굉장히 커지고 네. 또 앞으로도 뭐 2천억, 2천조 뭐 넘어간다는 네, 얘기를 네. 하니까. 네, 근데 일본의 후생연금 펀드라고 네. GPIF라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거의 맞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여기도 굉장히 그 주식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그 일본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단적인 증거로서 예. 아까 말씀하신 GPIF가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 성향을 보면 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GPIF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1,500조 정도로 전 세계 1위의 연기금 펀드로 정말 예. 이제 큽니다. 말 예. 그대로 뭐 일본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지만은 음. 일본의 국민연금도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에 만약에 주식 상황이 좋지 않고 일본의 기업들이 어렵다면 GPIF는 당연히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표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공적연금 펀드의 야, 저렇게 2016년 많이 말에 늘었어요? 네, 비중이 원래는 14.5%였는데 예. 예, 금액도 원래 저 때는 하나로 한 175조 정도였었습니다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저 비중이 23.7%까지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360조, 네, 거의 2배 이상 이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될 매우 보수적인 일본의 후생연금 펀드가 네. 믿고 일본 시장에 투자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 상황 매우 좋아지고 있고 그 일본의 좋은 주식시장 상황은 바로 일본 기업들의 그런 성과 개선과 회복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베가 사라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아니, 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 아베 정부, 아베 노미스 자체가 네.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일본은 이제 NISA라는 예.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한테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내지 않게끔 하겠다. 예. 1년에 100만 엔, 하나로 한 1,000만 원, 예.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되는데요. 예. 5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투자했었을 때 나오는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 같은 거래세를 경우는 냅니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금 자체를 이제 완전히 면제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네 GPIF에 대해서도 일본 그 자체 주식시장에 대한 그 투자를 독려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본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네. 일본 기업들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은 사실 그런 독려 자체는 매우 네. 위험한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신바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의 증권회사 니혼바시라고 그쪽 니혼바시. 동네에 많이 네. 있죠. 가깝습니다. 예. 예. 바로 바로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본에 뭐 좀 늦은 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세계 3위 경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단일 국가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 일본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쪽의 투자가 지금 상태, 지금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네. 유효할 것 같으세요? 일단 일본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감정은 배제하고 어쨌든 돈을 버는 목적으로서 저 일본을 그렇죠. 바라볼 돈은 필요는 돈이고 감정은 감정. 맞습니다. 네. 그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은 사실 워낙 가까워서 예. 비행기로도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라서 예. 직접 가서 보시면서 더 투자 기회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일본의 투자 기회들은 그룹 봤을 때 한 4개 정도의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룹은 일본 내에서도 그 디플레이션 파이터. 그래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 이겨낸 디플레이션 승리 기업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죠. 그렇죠. 예, 지갑이 얇아지게 되고 예. 그렇다면은 가성비가 매우 좋은 그런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이런 기업과 이런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투자 대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에서도 워낙 잘 아시는 유니클로를 네. 이제 생산하는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든지 이제 무인 양품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알고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가성비가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경기가 살아나니까 소비자들이 더 이상 그런 회사에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도 들었어요. 네. 최근에 일본 갔더니 네네. 일본 젊은이들도 이제 돈이 생기니까 네. 이거보다 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네네. 하나요? 더 고가 브랜드를 네. 입으니까 네. 유니클로 이 레이블이라고 하나 네네. 그걸 가린다. 뭐 그런 얘기를 네, 농담 맞습니다. 삼아서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근데 일본이 이제 그런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예.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겨나는 또 의미 있는 현상이 바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이제 돈을 또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예. 어려웠을 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매우 의식주 같은 쪽에는 오히려 돈을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 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회사의 제품과 브랜드는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그리고 볼 뭐 수가 이 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무지 네. 같은 경우는 네. 일본에서만 매출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뭐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그 이제 올림픽 그러니까 2020. 브라질 하계 올림픽이 끝났었을 때 예. 이제 아베 총리가 2020년 일본 동경 올림픽을 기억나요. 네, 선전하기 위해서 하고 나온 코스프레 슈퍼 마리오. 복장이었습니다. 예. 예. 즉 아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본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미지 메이킹 할까? 네. 네. 그때 저 아베 총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도쿄라는 걸 받고 예. 로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저게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슈퍼마리오, 닌텐도라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저희가 또 바라볼 때는 게임 또는 만화 같은 그런 컨텐츠 회사도 상당히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마리오를 이제 만들어낸 닌텐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플스방 이제 문화를 일으켰던 예.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고 관련된 게임을 제작 배포하는 이제 소니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슈퍼 마리오라는 네, 정말 이게 정말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일본의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나 여자 아이들 좋아하는 것 중에도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일본에서 만드는 게 컨텐츠가 강한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한번 네. 보자. 그리고 워낙에 우리 이 저가 항공사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네. 한국 분들도 또 젊은 분일수록 일본을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시죠. 그리고 요즘. 관광도 좋아지고. 네네. 일본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이 관광에 대한 이제 수혜 기업들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일본의 관광 정책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일본 관광 정책의 핵심은 예. 내수 진작 정책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알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되게 줄어들면서 예. 내수 시장이 줄어들 거를 이제 걱정을 하고 예. 아베 총리는 본인이 다시 당선된 다음에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서 관광 정책을 매우 공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까지 4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4천만 명이요? 네네 4천만 명.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숫자로서도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한 2,800만 명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한 10년 전엔 1,000만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2020년까지 13년 만에 자기 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4배 네. 이상 증가시킨다? 그렇죠. 4배 이상 증가시켰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명이니까 예.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관광객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와.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내수 이제 진작을 완전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런 그 관광 정책에 의해서 특히 중국 관광객, 뭐 한국인 관광객, 뭐 태국 관광객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소비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가시고 재밌는 건 이제 이런 분들이 살 때 어떤 또 살 수 있는 유통 채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키호테 같은 데 들러서 이제 그런 걸 산다든지. 우리 여성분들 주부분들은 무조건 거기 들리더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가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리셔서 뭐 시세이도를 산다든지. 이제 그래서 일본의 그런 소비재 회사들 아니면 유통 회사들 그리고 또 요즘 일본이 또 호텔 업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신탁, 펀딩, 리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의 관광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 있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쉬운 거는 일본 여행 한번 가셔서 본인의 여행 그 루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루트에 있는 기업들과 브랜드에는 투자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 가서 뭘 하는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먹방이다. 먹으러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공항에 내렸을 때 짐을 딱 열어보면 일본 제품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중국 가서는 그냥 빈 가방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이제 소비재 제품들이 물론 한국의 지금 소비재 제품들도 매우 좋고 이제 경쟁력이 매우 강하지만은 여전히 일본의 그 화장품,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사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내수 진작에 사실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요. 2010년에 일본 방문한 외국인들이 일본 현지에서 소비한 게 1조 1천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2014년에 이게 2배로 늘어서 2조가 됐고 2017년에 4조 4천억. 그러니까 이미 방문객은 한 2배 정도 늘었지만 소비액은 거의 4배 이상. 7년 만에 4배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44조라는 금액이 이제 크다는 거 그냥 어슴푸레 그냥 그런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대한민국의 예산이 440조 정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400조 넘죠. 약 한 10분의 1 정도를 2017년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 일본 땅에다가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내수 경기 진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의 크기를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고 왜 아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관광 정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도 계속 드라이브 걸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데요. 우리 한 해 예산에 우리 나라 예산입니다. 나라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외국인들이 일본에 관광을 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보다 관광이 더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역전당한 거잖아요. 역전당한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절치부심해서 저희도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좀 경기 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의 씀씀이가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4차 혁명. 워낙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4차 혁명 관련 기업들이 왜 지금 일본에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일본 정부가 이걸 그 누구보다도 이걸 뒤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 이제 세컨픽이라 그래서 왜 뭐 저희가 피크를 친다고 하는 그 픽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이 피크를 쳤었을 때가 1980년대, 90년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본은 대단했었죠. 그리고 미국마저도 그때는 정말 일본을 두려워했었었고, 일본과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당시 일본은 미국한테도 매우 공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으로 그 넘어가면서 미국 쪽으로 많은 헤게모니가 넘어가면서 일본이 자신들이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라는 상실감을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전 세계 경제권의 주도권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제창한 것이 바로 소사이어티 5.0입니다. 5.0? 네네. 그러면은 1, 2, 3, 4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사이어티 뭐 1 같은 경우는 뭐 수렵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최근 소사이어티 4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 4.0은 이제 IT. 근데 그걸 넘어선 소사이어티 이제 5.0이 바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겠다는 것이 일본의
어떤 5.0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4차 혁명, 4차 혁명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 핵심적인 산업들이 있는데요. 로봇,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한국은 블록체인이 그게 다 일본이 지금 네. 굉장히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 맞습니다. 분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쪽에 있어서는 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비전 펀드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이라든지 네, 저희도 잘 알고 손정 회장이 이끌고 있는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룹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주목하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또 이 희망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 니케이 225 조정받으면 한국경제TV는 그때 왜 그런 분을 초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위험은 뭐가 있어요? 위험. 당연히 뭐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일본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N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본의 일본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GDP 성장에 대한 일본 기업들 수출에 대한 그 기여도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그 비중이 뭐 한 15%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것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일본도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N이 약세이지만은 만약에 N이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일본의 주식과 그다음에 수출 지향적 일본 기업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그래도 남아 주식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좋겠는데 N고 되면 엔화 가치 높아져가지고 환전하면 이익이잖아요. 그게 사실 또 일본 투자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그 N의 가치를 사실 보시면서 일본에 대한 주식 투자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일본판이다. 일본의 일본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 뭐 미국과 일본은 이제 미러 관계가 좋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니만큼 지금 일본은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봤어서는 대일 적자 중에서 자동차 부분의 적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추이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 수석 파트너 뒤에 화면이요. 제 일본 도쿄 현지예요. 네네. 저게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로 지금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일본 건설 경기 결국 가장 그 건설 경기에 대한 그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2020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특히 대도시 자체가 지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여러 가지 뭐 항만, 뭐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그 재보수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기 건설 경기 붐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저렇게 건설을 촉진할 힘이 없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선순환 되는 거죠.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또 거기서 부가치 창출되니까 또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런 건데 맞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본에 좋아 그럼 한번 투자해 보자. 주식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증권사로 가셔서 계좌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계좌에서 일단은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원을 이제 N을 환전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환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뭐 쉬운 팁을 드리자면 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가 좀 불안해질 것 같다. 그때 미리 N을 사두십시오. 그건 이제 N고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N이 고가 됐을 때 사면은 손해니까요. 근데 N은 사실 뭐 달러나 그 금같이 전 세계 가장 안전통화,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불안할 것 같으면 미리 원을 N으로 바꿔두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환차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일본에 대한 투자 중에 좀 한 가지 조금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 일본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같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한 주씩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주 단위로 사셔야 됩니다. 비싸도요? 네, 비싸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260만 원 할 때도 100주 사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아니 되게 그렇게 되는데요.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약간 조심하라고. 네,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입장벽을 좀 그렇다 가지고 하더라도 있고요. 금액으로 규제를 해야지 주수로 규제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네, 되는데. 그래서 좀 일본만의 독특한 그래서 반드시 백주 단위로 좀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좀 피하시면서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 당 ETF가 있고요. 그렇겠죠. 상장 지수 펀드가 있고 니케이 225 상장 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일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255개 기업들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승세를 예상을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케이 225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는 네, 한 주씩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백주 단위로 그 투자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니케이 225의 ETF로 한 주씩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한 주당 얼마나 합니까 지금? 네, 지금 한 주당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1,000만 10만 원이니까 정도는- 1,000만 원 있어야 네네. 소프트뱅크 투자하네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에 투자하실 자기야 수가 뭐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네. 어쨌든 그 대신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하기는 스스로 포트폴리오 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게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본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일본계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셔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나 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유연한 시각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퀀텀리프 아시아의 정철윤 수석 파트너와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의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요. 제가 일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본 브랜드의 어떤 신발 상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1층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사고 있었는데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본 점원이 지하로 가면 일본제라고 그러니까 메디 인 재팬이라고 써 있는 제품이 따로 진열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정확하게 같은 디자인의 같은 재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확히 2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에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발 자체 생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제 신발이 외국인들한테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한국산 메디인 코리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본 도쿄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제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